입찰달인 최부장 10번째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는 커미셔닝 관리 전략이네요. 시운전 관리 전략인 것 같아요. 시운전은 누가 잘하나?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EPC만 하다 보니까 시운전 쪽은 잘 안 하거나 시 도급만 받아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운전을 잘 몰랐는데, 요새는 ITB를 보면 발주처가 EPCC 풀턴키로 어떤 그런 식으로 공사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커미셔닝도 공사 수행을 해야 되고 입찰 금액도 뽑아야 되고 뭐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뭐 커미셔닝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시공이 끝나고 이제 한번 공장을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면 되는데, 잘 돌아가야겠죠. 어떤 돌아갔을 때 뭐 맞는 어떤 오일이다, 뭐 그런 오일에 대한 어떤 기름 성분에 맞는 어떤 적합한 팔 수 있는 상업적으로 가능한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물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수율이 나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커미셔닝이 잘 공장만 돌아가면 대부분 이제 수율이 나오긴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EPC사들이 이제 커미셔닝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유사들 많이 있는데 그 여유 인력을 많이 모셔다가 우리가 좀 제대로 활용 못하고 뭐 어쨌든 공사를 커미셔닝 팀을 업무를 수행하고 커미셔닝 팀으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찰 단계에서는 커미셔닝을 뭐 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커미셔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공사 금액의 1%, 뭐 옛날에는 뭐 대충 한 3% 이렇게 때려서 가기도 했어요. 전체 금액의 매나업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매나업 정도만, 그 다음 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시에서 다 커버하고요. 어떤 그런 식으로 인원만 반영해 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전체 공사 금액의 몇 퍼센트 때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커미셔닝 팀들이 당연히 이제 EPC 사에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잘 산출할 수 있고 영무 범위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더 체계적인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CMMS 수행 경험이 있나? 뭐 CMMS 관리팀이 있는가? 이거 참, 제가 해외에 있을 때 CMMS를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이 말 좋아하는데, 컴퓨터라이즈 매니지먼트 메인턴스 시스템. 어떤 이 시스템이 커미셔닝 하시는 분, 어떤 정유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오코다를 어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를 내고, 또한 이 시스템이 나름대로 어떤 세이프티 관련돼서도 좀 책임을 지고 있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CMMS에 대한 그 정유사 분들의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데, EPC사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UAE에서 CMMS 맥시모라는 것을 하면서 정말 혼줄이 많이 났죠. 뭐 돈도 입찰 금액에 제대로 반영도 안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막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니 참 황당할 노릇이죠. 말 한마디 CMMS 하세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입찰 금액은 포함도 안 시켰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 미니멈 10억에서부터 맥시멈 한 100억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참 좀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몇 번 고생을 하다 보니까 또 경험이 쌓여서 CMMS가 나오면 개고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할 수는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잘하면은 이런 CMMS를 그 직접 EPC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 이 시스템을 뭐 상황에 따라서는 팔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유명한 뭐 셉에서 하는 모듈, PM 모듈이 있고요. 프리벤티브 매니지먼트 뭐 메인터넌스 모듈이 있고, 맥시모에서 하는 맥시모가 있고요. IBM에서는 맥시모,
막시모라고도 하고요. 그런 CMMS 시스템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뭐 C9점 어디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있고, 뭐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개인들이 개발해 가지고 파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뭐 전 세계적으로는 한 두 개 정도가 셉과 그 IBM의 맥시모로 양분돼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잘 다룰 줄 알아야겠죠. 자, 시공팀과 커미셔닝 팀과의 범위를 명확히 했는가. 그리고 CMMS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또 주제로 한 이렇게 한 10강좌 제가 UA에서 직접 했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다룰 생각이니, 다음에 유튜브에 뭐 CMMS 치면 제가 나오면은 그걸 좀 확인하시고, CMMS 필요하신 분들은 좀 수강 바랍니다. 시공팀과 커미셔닝 팀과의 범위를 명확히 했는가. 자, 옛날에는 뭐 시공 커미셔닝 별 그냥 명확히 안 해도 시공팀이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는 커미셔닝 팀이 별도로 뭐 회사에 100명에서 뭐 한 상주하다 보니까 이분들과의 어떤 명확하게 관계를 구워줘야지만이 이제 서로 악유가 없습니다. 이건 시공 뭐 어떤 카탈리스트를 로딩하기 위해서 뭔가를 크레인을 빌려 가지고 뭐 어떤 하는데, 그런 게 어떨 때는 옛날엔 시공팀에서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커미셔닝 단계에서 일어나면 이제는 커미셔닝에서 뭐 금액을 뽑아라, 이런 악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미셔닝의 성공 유무는 시공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제가 이것은 참, 커미셔닝은 뭐 공장만 잘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돌리기만 하면, 스위치를 냈을 때 딱 돌아가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스위치를 냈을 때 안 돌아가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는 시공을 할 때 사실은 이런 클리닝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파편 같은 게 돌아다니다 뭐 기계를 망가뜨리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커미셔닝 이런 프리커미셔닝 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프레셔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기계는 엄청난 고속으로 회전하는 거고, 그리고 파티클 그 안으로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용접하다 보면 용접동 같은 것들이 이제 제대로 처리 안 하다 보면 이런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임펠러도 제가 날려먹은 경우 봤습니다. 컴프레셔 임펠러들 직접 본 건 아니고 또 어느 프로젝트에서 임펠러가 날아가서 그것을 다시 사다가 끼는 엄청난 불상사가 생기죠. 물론 리뱀핑 공사에서 지하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제대로 청소가 안 돼서 엄청난 불순물이 유입된 바람에, 그게 처음에 이제 시운전하기 전에 그 어떤 거름망 있죠. 거름망을 뚫고 그냥 임펠러로 들어가서 쳐버리는 이런 불상사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을 하실 때 철저하게 클리닝을 깨끗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마 커미셔닝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커미션이 뭐 1년 2년 가면 또 돈 엄청나게 깨지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공 초기에 투입 검토를 했는가. 옛날에는 이제 뭐 커미셔닝은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쯤 들어가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하고 나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커미셔닝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또 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지 못하는 디자인 같은 경우 엔지니어들은 뭐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에러가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은 좀 뭐 메인터넌스 공간을 제대로 확보 못 해가지고 뭐 파이프라인들이 다 막고 있다든가, 어떤 기계가 메인터넌스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막고 지나다니는 것들,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에 어떤 좀 미스가 있는 것들은 어떤 커미셔닝 팀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그분들은
코멘트가 금방 돼.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워낙 지나다니면서 자기가 뭐 어거노믹스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잘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불편한 거죠. 잘못된 방향에 어떤 핸들이 놓여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스테어를 통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길이 끊겨 있으면 또 다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인체공학이나 뭐 휴먼 팩터적인 어떤 설계에 대한 것들 코멘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잘 커미셔닝 엔지니어를 초기에 투입하면은 이런 에러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링 단계도 물론이지만 시공도 초기부터 잘 필요에 따라서는 뭐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발주처에서 요새 그렇게 하라는 IT 리퀘어먼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시공팀과 커미셔닝팀과의 범위를 명확히 했는가. 또 아까 제가 하듯이 시공이 현장에서 입찰에서도 아까 마찬가지지만 어떤 입찰 뽑을 때 뭐 상황에 따라서 커미셔닝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풀턴키로 또 서브 컨트랙터 줬을 때 그들이 알아서 적당히 스코프에 따라서 뽑기도 하지만, 커미셔닝 팀이 있으면 우리가 또 직접 뽑게 되죠. 직접 뽑을 때 그것을 잘 뽑아줘야 되는데, 또 서로 이제 기존에 하던 시공팀은 자기들이 하는 건데 커미셔닝 업무 팀이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안 된다, 우리가 안 했다, 뭐 이렇게 악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뭐 회사 매뉴얼로 정확하게 부서장들과 협의를 잘 해서 새로 생기면 새로 생긴 팀에 맞게 이런 것들 매뉴얼을 잘 빨리빨리 변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약간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느리다 이런 어떤 건 있지만,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잘 하면 되고, MMS 수행 경험이나 CMMS 관리팀이 있는가. 또 이것도 아까 했듯이 뭐 현장에서 CMMS 관리팀이나 스페어파트 관리팀이 잘 이런 것들을 있으면 어떤 그런 어떤 뭐 데이터 핸드오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CMMS를 초기부터 잘 세팅해서 문제가 됐을 때 당연히 스페어 파트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공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잘하면 뭐 캐피탈 스페어나 뭐 핸드오버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잘못 관리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큰 강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그리고 저에게 이런 걸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회사분들은 제가 성심성의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던 어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 끝났네요. 필요한 어떤 내용들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